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모세 야알룬 국방장관의 사퇴 이후 베이테누당과의 새로운 연정이 합의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역사상 가장 극우적 정당과의 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터키에서는 또다시 폭탄 테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터키 정부와 쿠르드와의 충돌로 현재까지 4천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트랜스젠더 미임 대회가 열려 여러 종교를 가진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우파 계열 베이테누당이 새 연정에 합의한 데 대해 두 국가 해법에 의문이 든다며 비판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5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우적 정당과의 연정이라고 표현한 보도를 봤다면서 베이테누당 소속 장관들이 두 국가 해법에 반대하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너 대변인은 또 두 국가 해법을 공공연히 반대한 베이테누당과의 연정 합의에 대해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이파일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는 전 외무장관이자 베이테누당을 이끄는 아비그도르 리버만을 새 국방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강경 리버만이 국방장관에 임명됨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 일부 의원뿐 아니라 중도 및 좌파 정치인들 사이에서 우려가 고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집권 리쿠드당의 대표적 온건파인 모세 야알룬 국방장관은 강경파인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는 내각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임했다고 알려졌으며 환경장관 역시 새로운 국방장관 임명에 반발해 현지 시간 27일 사퇴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로 유명한 이스라엘 퍼스트레이디 사라 네타냐후가 국고를 빼돌린 혐의로 처벌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인 사라를 직권 남용을 통한 국고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경찰 대변인 루바 삼리는 성명을 통해 사라에 대한 부정 및 직권 남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대한 결과를 예루살렘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경찰이 어떤 사실을 발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라는 향락적인 삶을 위해 국고를 횡령한 혐의와 직원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한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 발표에는 사라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어떤 언급도 없으며 사라가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는 정반대 보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석탄과 천연가스, 석유 등 모든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주변국에 천연가스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CNN머니는 지난 2009년 발견된 이스라엘 타마르 가스 유전의 생산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일평균 10여 큐빅피트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 발전의 40%를 담당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타마르의 가스 매장량은 10조 큐빅피트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부터 미국의 노블에너지와 이스라엘의 데렉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인 레비아탄 가스전에는 무려 22큐빅피트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2012년에는 탄닌과 카리시 가스전이 발견돼 천연가스 매장량이 3조 큐빅피트로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데렉의 최고 경영자인 요시아브는 타마르 가스전에 힘입어 이스라엘의 에너지 독립성이 제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레비아탄 가스전은 이스라엘을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부 대표는 올해 레비아탄 가스전 개발이 시작되면 오는 2019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터키 동부에서 경찰차를 표적으로 한 폭탄 공격이 2차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터키 도간 통신에 따르면 이날 남동부 시르나크주 실로피 지역에서 폭탄 테러로 민간인 4명이 숨지고 경찰관 5명 등 1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배후로는 터키 정부가 테러 단체로 지정한 쿠르드 노동자당이 맨홀 뚜껑 아래 폭탄을 설치했다가 경찰차가 지나갈 때 원격 리모컨으로 폭발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동부 반주에도 경찰차를 목표물로 한 폭탄 공격이 터졌습니다. PKK가 감행한 이 테러로 경찰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PKK는 쿠르드족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무장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터키 정부와 이들은 지난해 7월 2년 가까이 지속되던 휴전이 와해되면서 격렬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터키군은 남동부에서 대대적인 PKK 소탕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양측이 부딪히면서 현재까지 군인 450명, PKK 조직원 3,700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처음으로 열린 트랜스젠더 미인 대회에서 아랍계 가톨릭 교인이 우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북부도시 나사렛 출신의 아부 한나는 텔아비브 하비마 국립극장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대회에서 최초의 미스 트랜스젠더 이스라엘로 호명됐습니다. 이에 아부 한나는 오는 8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이스라엘 대표로 참석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여러 종교를 가진 12명의 미인들이 참석해 종교 간 갈등이 심한 이스라엘에서 보기 드물게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방법으로 종교 간의 화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부 한나는 수상 후 기자들에게 역사적 순간이다며 이번 대회로 나의 몸과 영혼이 벌이는 싸움이 끝나 평화를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슬람교도 참가자인 캐럴 쿠리는 이번 대회가 이스라엘 안팎의 아랍 사회에 다른 이들을 포용하는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올드시티에서는 성벽을 배경으로 레이저쇼가 펼쳐져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했는데요. 이번 소식은 예루살렘 스테이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조명과 레이저들이 올드시티를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물줄기를 내뿜는 분수는 음악과 함께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웅장한 빛의 향연에 빠져듭니다. We didn't know what is expecting us. I think about 10 minutes ago we got out from our house and saw the lights, and it's very impressive.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는 불빛은 물결치듯 움직이고 관람객들은 형형색색의 불빛을 담기 위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벌써 8회를 맡고 있는 예루살렘 빛축제는 매년 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이곳 올드시티를 아름다운 빛으로 수놓고 있습니다. 불빛 축제장은 올드시티의 유대인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과 다마스커스 게이트 방향으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총 일주일간 이곳 예루살렘 밤하늘을 밝게 비추게 됩니다. We heard there is this fest here. It's a light fest. You can see some buildings with lights. All the buildings are lightened, and every corner here is very special. 올드시티의 밤을 환하게 밝힌 빛축제가 일상에 지친 예루살렘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브레드TV 김강인입니다. 29일 브라질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텔아비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축제가 벌어집니다. 동성애도 사랑이라는 거짓으로부터 깨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